가족이라는 말은 이상하게 판단을 멈추게 만든다. 사람들은 가족 이야기를 할 때 의견보다 먼저 표정을 고른다. 말을 꺼내는 순간 이 말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부터 계산한다. 이건 고마움을 모르는 문제가 아니다. 냉정해서도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고마움이 너무 분명해서 말로 꺼내는 순간 무언가가 끝나버릴 것 같은 상태. 오늘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주 만들어지는 구조 몇 가지를 그대로 놓고 보려고 한다. 해결하지 않는다. 정리하지도 않는다. 그냥 이런 상태가 있다는 것만 말한다. 먼저 고마운데 고맙다고 말하지 못하는 구조. 이 구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느낀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 지금까지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고맙다는 말이 오히려 가볍게 느껴지는 상태.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 이제 다 받은 것처럼 정산이 끝나버릴 것 같은 불안. 그래서 말 대신 행동을 고른다. 말 대신 버틴다. 이 고마움은 표현이 아니라 유지로 남는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고마움을 정확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 고맙다는 말이 감정 표현이 아니라 관계의 단락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선 고마움을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해 보이기도 한다. 말로 꺼내지 않아도 이미 구조 안에 들어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다음은 가족인데 실제로는 나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던 구조.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바로 오해한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 기능의 문제다. 정서적으로는 분명히 가족인데 현실적인 순간에는 항상 도움에서 제외되는 위치. 위기 상황에서 늘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말이 먼저 나오는 구조. 도움을 줄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경우. 이 구조의 어려움은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보다 그걸 말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가족이라는 말이 입을 먼저 막는다. 도움이 없었다고 말하는 순간 배은망덕해지는 느낌. 그래서 사람들은 도움이 없었다는 사실보다 자기 판단을 의심한다. 내가 너무 기대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렇게 판단이 안쪽으로 접힌다. 그리고 이 두 구조가 겹칠 때가 있다. 고마움은 분명히 있는데 도움은 없었던 상태. 말하지 못한 고마움과 받지 못한 도움이 같은 관계 안에 존재하는 구조. 이 상태에 오래 머물면 사람은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된다. 고마워해야 할 것 같아서 불편함을 말하지 못하고 도움을 못 받았다는 기억 때문에 관계를 더 세게 지고 떠나지 못하고 정리하지도 못한다. 이건 미련이 아니다. 의존도 아니다.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가족이라는 말이 판단을 유예시킨다. 그래서 이 구조에 있는 사람들은 결정을 미룬다. 계속 애매한 위치에 머문다. 가까운 것도 아니고 멀어진 것도 아닌 상태. 관계를 유지한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끊었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태. 이런 상태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 있는 가족, 연락도 한다. 큰 갈등도 없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계속 판단이 미뤄진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긴다. 가족이면 고마움과 도움은 항상 같은 방향이어야 할까? 고마운 존재라는 말은 어디까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가족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역할이 정리될 수 있을까? 이 영상은 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말해둔다.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이야기 같았다면 그건 특정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일 수 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 안에 조용히 남아있다.